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방금 저녁 먹고 왔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요거에 이어서 두 번째를 할게요. 두 번째도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로인, 이번에는 매그네티즘, 자기학에서의 가우스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요, 자석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N극하고 S극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 두 개의 자석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쪽에 N극과 S극이. 이때는 이 두 자석은 가까이 S극과 N극이 있어서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때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뭐 전체가 다 해당하겠죠. 이 공간을 비필드, 매그네틱 필드라고 합니다. 자기장이라고 해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다가 어떤 뭐 아까랑 비슷하게 뭐 시험 자석, 나침반 같은 시험 자석 갖다 놓게 되면 N극, S극 이렇게 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기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이렇게 크게 되는 놈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전기력선과 다르게 전기력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전화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시험전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을 받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은 이 두 놈이 합쳐져 가지고 이 놈이 R자 전기력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기 요 방향을 만족하는 전기력선이 생기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왔는데 얘네 다 이렇게 들어가요. 전기력선 다 들어가고, 얘네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전기력선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놈들도 생깁니다. 특히나 이 소스가 되는 N극, S극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저기 뭐 플러스라고 한 놈이 있다고 하면은 얘들은 나와서 반드시 들어갑니다. 멀리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 자유공간에 얘네들밖에 없다면 나와서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그냥 나갑니다. 그냥 막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미소 면적을 했을 때, 이 미소 면적 벡터를 그냥 나가는 양들이 전체를 이렇게 어떤 면을 잡아주면, 전체 이렇게 면을 잡아주면 이 가우스 서피스를 잡아주면 뚫고 나가는 이 발사하는 전기장 값이 0이 아닙니다. 뭔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자석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우스 서피스를 잡아주면요, 이 가우스 서피스에 대해서 이 가우스 서피스의 이 미소 면적을 이 나간 자기장은요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닫힌 요 면적을 향해서 나와서 요 놈하고 여기 나가고 있는 이 자기장하고 요 면적 벡터하고 두 개를 내적을 했을 때 요 미소 선속에 대해서 싹 다 더해주면요, 그 값은 0이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피를 주고 다이버전스 B를 주고 요놈에 대해서 dV를 주면 요 값도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요 다이버전스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요 놈을 우리는 인테그럴 타입 적분형이라고 하고요. 요 놈 갖다 우리는 디퍼런셜 타입 해서 미분형이라고 합니다. 요 놈이 바로 맥스웰 그 세컨드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을 갖다가 맥스웰 이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어떤 발사하는 자기장에 대해서 그 값이 0이다. 뭔가가 발사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적인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그 소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찰지에 해당하는 이놈이 없다. 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말로는 자하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게 뭐 여기 보면은 뭐 N극, S극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홀극이라고 합니다. 홀극. 그래서 자기 홀극이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놈을 갖다 풀어 해석하면요, 자기장에 대해서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 미소 선속을 갖다가 싹 다 더해주면 그 값이 0이 된다. 나간 놈하고 들어온 놈하고 똑같아 가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네,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녹화를 끄려고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 눌러져 있어가지고 몹시 슬펐던 일이 있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패러데이 로우 오브 더 인덕션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뭐에 대한? 유도에 대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에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그 되게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식 교육을 잘 못 받고, 근데 되게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선생님 공부한 바에 의하면 최초로 이 필드라고 하는 요 필드 개념을 요 놈의 이 컨셉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필드 컨셉을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라고 해요. 엄청 아무튼 그런 사람인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패러데이 법칙은요, 일단 결과를 얘기하면요, 요 전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선적분을 해주면 그놈은 시간에 따른 이 자기장 선속의 변화량과 반대하는 이것과 같다. 요거 갖다가 적분형이라고 합니다. 미분형은 이놈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면적분으로 바꿔주고, 이놈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놈에 대해서 DL을 해주면요, DL이 아니라 DA를 해주면요, 이놈은 마이너스 DT분의 D 인테그럴 B 닷 DA. 요놈은요, 마이너스 요놈이 이 적분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편미분으로 바뀝니다. 라운드 B 라운드 T 닷 DA. 그래가지고 요놈하고 이걸 빼고서 나머지는 같잖아요. 그죠? 여기 A 빼먹었네요. 그래서 결론이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거와 같다. 요놈을 갖다가 우리는 미분형, 이 형은 브라더가 아닙니다. 타입이에요. 타입. 디퍼런셜 타입. 선생님이 왜
요놈을 왜 영어로 안 씁니까? 디퍼런셜 타입. 요놈은 인테그럴 타입이에요. 각각의 물리적 의미를 얘기하기 앞서서요, 아주 컴팩트하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두 도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도선 전류 사이에는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이 작용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attraction force가 작용해요. 반대로 하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흐르면요, 이 두 선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청력은요, repulsive force라고 해요. 왜 이런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이냐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선이 잘 감겨 있고요. 이렇게 많이 감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얘를 갖다가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이놈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요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것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N극이 되고요,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흘러 내려와 가지고요, 이쪽이 S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됩니다. 그러면요 녹색이 더 잘 보이나? 그러면요, 요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여기도 요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 두 놈을 갖고 딱 온 게 여기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류라고 하는 놈은 전도선을 보면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커런트가 있다는 것은 이쪽에 플러스 차지가 이쪽으로 운동하고요,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도선에는 이 물질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자핵과 전자 구름들이 잔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이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이쪽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요놈이 이쪽 시프트 하면 이쪽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단면을 잘라 가지고 이 면을 통과하는 시간에 따른 전하량을 보면요, 이 값이 이걸 전류라고 하는데 이 값이 일정합니다. 이럴 때를 갖다가 우리는 이럴 때는 그 스테이셔너리 커런트라고 해요. 이걸 갖다 정상 전류라고 합니다. 이 정상 전류가 흐를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선생님, 비정상 전류는 뭐죠? 비정상 전류는요, non stationary current라고 합니다. 글씨가 그렇게 안 써집니다. 선생님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은 비정상 전류라고 합니다. 이 비정상 전류는 정기 중성 아닙니까? 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맞습니다. 얘만 정상 전류일 때만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좀 뭡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 맞습니다. 국소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축전기 이렇게 극판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스위치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닫아줬을 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다가 쌓이잖아요. 얘 플러스 띄고 얘 마이너스 띄잖아요. 이때 흐르는 전류가 비정상 전류인데 전하를 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전하를 띄는 거고 이때는 전하를 안 띄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전류라고 하는 놈은, 전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어디에서 봤을 때요? 이 레보레토리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전하들의 흐름이 있는데 전기력은 아닌데 왜 작용하냐?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우리는 이 전자석의 상호작용이 있으니까요, 이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화면에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깜짝 같죠? 요거랑 요거랑 이 두 손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요, 이놈의 입장에서, 여기 플러스 Q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얘네가 마이너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력을 받는 겁니다. 이 두 놈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있는 애들끼리 이놈의 간격에 해당하는 L 플러스라고 하는 놈은 이쪽에 또 마이너스 전류 중성이니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놈에 대해서 이렇게 L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놈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봤을 때? 실험실에서 봤을 때 이 부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운동하면서 이쪽에 있는 전류 중성이었던 놈들을 보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그 얘기인즉슨 요 L 플러스인 요 값하고 L 마이너스인 값 사이에 얘가 이렇게 운동함으로써 이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만약에 두 놈이 같다고 한다면 상대 운동이 없어요. 요 놈은 상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이쪽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였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요 값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에 관련된 자세한 그 역학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특수라는 말은 등속도 운동으로 상대 운동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론이고, 우리는 이거 갖다가 보통은 물리 1, 2에서, 지금 교육과정은 물리 1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기술축이 일어나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얘가 운동해서 이 기술축이 왜 발생했느냐? 얘가 상대 운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소스예요. 요놈이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요놈의 소스가 되고요. 그리고 요 공간이 있는 여기에 필드가 있습니다. 둘의 상호작용으로 이 자기력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전기력 같은 경우도 소스가 전하량이고 필드가 있잖아요. 소스와 필드의 곱으로 포스가 표현됩니다. 소스와 필드의 곱으로 필드가 표현됩니다.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로렌츠 포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렌츠 포스는요, 이 전하량에 대해서 얘가 전기장에 있으면 QE를 받을 거고, 자기장 안에서 운동하고 있으면요 자기력을 받을 겁니다. 요걸 갖다가 로렌츠 포스라고 하고요. 우린 이놈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따로 빼서 할 건데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관련된 문제들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이 플러스 Q인 애가 운동을 해버리면요, 이 안에서 이 QV 크로스 B니까요, 여기가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V 크로스 B 이렇게 하면 위로 힘 받습니다. 이쪽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럼 요놈은요, 이 필드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원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원 운동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R이 있을 거잖아요. 요 반지름 R은 얼마냐? 얘 질량이 M일 때 얼마냐? 이런 거를 물어볼 겁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을 물어볼 거니까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종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잠깐만요. 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어디까지 했죠? 좀 전에 이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로렌츠 폴스가 그 받아가지고 전기장도 받고 전기력도 받고 자격도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 필드가 있어가지고요, 시험 전화가 있다면 전기력을 아래로 받겠죠. 마이너스 전화면 위로 힘 받을 거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N극 S극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자기적 때문에 또 힘 받을 겁니다. 이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이 어떤 전하를 띈 놈을 갖다가 빵 쏴줘가지고 여기서 얘가 뭐 위로 휘어질 수도 있고 아래로 휘어질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EPOM이라고 하는 비전하를 측정했습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이요. 뭐 이런 관련된 문제 상황도 이 로렌츠 폴스랑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지금 원래는 어디였죠? 근데 맥스웰 방정식만 집중해서 설명하려다가 딴 데로 빠졌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의 개연성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레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속 막대를 하나 넣을 거예요. 금속 막대 이렇게 걸쳐 놓을 겁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Q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V로 운동시키면요, 요놈이 힘을 받아가지고 위쪽에 플러스 극이 되고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얘가 이렇게 생겨먹은 건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류를 만들어주는 원인이라고 해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유도 기전력. 이때 요놈은요, induced 유도 기전력. 그래서 요놈 갖다가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초점이 이렇게 안 맞죠? 전반적으로 화질이 안 좋은가? 아무튼요. 그래서요,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갖다가 우리는 유도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원래 아까 전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놈은, 이 놈은 그 상대 운동에 의한 전기적 상호작용입니다. 즉 상대 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니까 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이 자기장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장이 움직여도 이 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어떤 고리가 있을 때 이 고리를 통과하는 이 자기력 선속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해서 헤이, 유도기전력은 요 자기력선의 요 개수, 요 자기력선의 개수에 따른 변화 아니냐, 이거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 알잖아요.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요놈의 크기는요, 뭐에 관계하죠?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 개수에 관계하잖아요. 그래서 헤이, 요거 요놈은 B.A 요거에 관계하잖아. 우린 얘를 갖다가 파이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파이 B에 관계하는 거 아니냐, 이걸 처음으로 알아낸 게 패러데이라고 합니다. 헬리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무튼 이렇다고 해요. 근데 오케이 알았다. 그런데 이쪽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다음에 스위치 놓고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있는 닫힌 페어가 있을 때 스위치를 닫아주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갑자기 자기장이 빡 이렇게 생깁니다. 빡 생겼을 때 얘 입장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얘가 발생하고 얘가 이 회로에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전류를 만들 거예요. 1번, 2번으로. 근데 어디로 생길 거냐? 어디로 생겨요? 여기로 생깁니다. 이유는요, 얘가 아니기 때문에. 왜죠? 얘이면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얘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졌는데 얘도 요놈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얘가 다시 이렇게 유도할 거고 이렇게 유도할 거고 계속 계속 해갖고 그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겠죠. 하지만 세상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닙니다. 즉 요놈은요, 만약에 이거이면 그러면 요놈이 0이 안됩니다. 에너지가 보존이 안돼요. 막 무한히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다. 우린 그걸 갖다가 렌츠로라고 합니다. 렌츠로라고 해요. 렌츠 법칙. 요놈의 물리적 의미는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속이 증가하는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얘는 이거를 상쇄시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유도기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이런 두 가지 상황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적절한 비례상수를 잡아가지고 이놈이 이것과 같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패러데이, 렌츠, 유도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 문제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빼서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감아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전류 고리를 하나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쪽으로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겠죠. 이 그림을 이렇게 이쪽 고리를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쪽에 갑자기 이 녹색의 이 자기력선이 얘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증가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있는 이 공간은 이 자기장이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하전입자들의 이 플러스 하전입자의 운동을 시켜주는 고놈은 자기력은 아닌 거예요. 그럼 전기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력은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전기장이 유도가 되었다. 이쪽으로도 이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 루프를 따라서 이 전기장들을 싹 다 더해주면 그것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의 이 자기장의 변화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자속의 변화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놈의 이 미소 길이를 갖다가 DL이라고 하면요, 이 전기장을 갖다가 이 DL을 따라서 싹 다 곱해준 이 미소, 이 뭐 전기장과 이 미소 길이를 곱해준 요 값을 갖다가 싹 다 선을 따라서 루프를 따라서 전체 적분해 주면은 이것은 유도 기전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린 이것이 마이너스 dt분의 d5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그죠? 그래서 요놈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거 할 때 처음 얘기했던 요걸 쓴 겁니다. 이거 갖다 우리는 적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의 형태에서 선적분이니까 면적분으로 바꿔주고, 요 자속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인테그럴 BDA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들어가서 편미분 돼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미분 타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요 놈의 물리적 의미는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얘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유도기전력을 만든다. 여기서는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회전하는 전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장이
변화가 전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Faraday Law of the Induction 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만 쉬었다 할까요?